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2차 부등식의 마지막 파트인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면 두 번째 대단원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대단원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완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가지 내용을 볼 건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학년 때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 잘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근의 조건인데 실근에 대한 부호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실근에 대해서 위치 관련된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서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내용은 받아들이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실근이 나오는데 그게 양수다 음수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힌트들을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요렇게 정해 놓도록 합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봤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근이 양수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요거 따질 때는 쌤이 일단 여기 쓸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근의 부호 따질 때는 뭐 써주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렇게 세 가지 내용을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둘 다 양수라는 것은 일단 근이 나왔다라는 거죠. 실근이 나왔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일단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생각해봐. 둘 다 양수래. 둘 다 양수면 둘 다 더했을 때 부호가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두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또 적용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세 번째로 둘 다 양수야. 그러면 곱.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쓴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풀어놓고 얘네들의 이제 중복 범위를 구해주는 게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얘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음수야. 똑같이 갑시다. 일단 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무엇해야 될까?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붙으면 등호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래. 음수 더하면 그렇지. 음수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겠고요. 자, 음수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둘 다 이제 부호가 같은 게 아니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입니다. 자, 만약에 이 힌트가 주어진다면요. 위에서 이렇게 세 가지 것을 다 확인을 해봤죠. 그치?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요 중에서 딱 하나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두 근의 곱만 판단해 주면 돼. 자, 그러니까
둘 다 부호가 다르면은 두근의 곱은 0보다 무엇할까? 작다라고 이제 되겠지. 쌤, 여태까지 왜 판별식도 하고 두근의 합도 했는데 왜 여기서는 곱밖에 안 하는 거죠? 자, 한번 밝혀놓고 이제 다음부터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이야. 판별식 값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두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분의 뭐로 볼 수 있어요? A분의 C가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쌤이 또 판별식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판별식 쓰는 기준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건데 봐봐. 지금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C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럼 AC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도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 자체로는 무슨 순위? 음수가 됩니다. 근데 그 음수 앞에 부호가 뭐가 달렸어?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돼. 그리고 B제곱 자체도 무슨 수입니까?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란 말이야. 되겠니? 따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만족이 되면 이게 만족이 되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크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혹여나 잊어버려가지고 판별식 구해도 돼. 근데 그러면 그냥 헛수고 하는 것 뿐이야. 그냥 답은 그냥 그대로 요것만 구했을 때랑 똑같이 나와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쌤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두 개 부호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이랑 5가 나왔어.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데 6이랑 마이너스 3 같은 게 나왔어. 그럼 두 개 더하면 뭡니까?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밝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두근의 무엇만 밝힌다? 곱만 밝혀준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를 또 더 적용을 해준다면 이 두근의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값의 힌트를 주게 됩니다. 이런 힌트를 준다라고 치자.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거랑 더불어서 어떤 조건까지 추가를 시켜야 될까? 두근의 합이 0보다 클까 작을까? 크다라고 이제 봐주면 되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요것도 적용을 시켜주고 이 절대값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합도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두근의 합은 0보다 무엇할까? 작다라는 것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가 2면 하나만 마이너스 2인 경우잖아.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이런 힌트까지 나오면 합까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곱도 당연히 적용시켜주는 거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에 근이 있을 때 두근이 이제 양수다 음수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위에 했던 요것만이라도 딱 기억해주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포인트 되는 것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랑 뭐를 적용시켜준다? 그렇지. 판별식, 합, 곱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요. 요 정도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본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로 넘어가서 실근의 위치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갖다 펴봤죠? 보면 이제 거기 되게 보기 싫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자, 쌤이 처음 설명할 때는 그 조건들을 이제 설명을 다 하긴 할 건데요. 나중에 이제 결론 지을 때는 조금 요약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 요약해서 알려준 대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매번 안 헷갈리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 줄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근의 위치에 관련된 건데, 근이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쌤이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케이스를 4가지를 일단 다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 기준은 A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어째요? 0보다 작을 때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 이제 충분히 조건을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갑니다.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두근 생각했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두 근이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근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이제 따져주면 얘네가 뭐보다 큰 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P를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또 만족을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이 일단 두근이 있는 거잖아. 두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서로 다른 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등호를 떼버리셔야 되겠고요. 됐죠?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실근의 부호 관련된 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판별식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축입니다. 축. 쌤이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축이라는 건 포물선의 축, 여기다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이 축이 P보다는 어떤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P보다는 더 큰 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축의 위치가 P보다 크다라는 걸 또 식을 쓰면서 우리가 조건을 또 찾아가 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요 좌변에 있는 걸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P라는 지점에서 이 함수값을 한번 봐주세요. 점이 여기 있게 되겠죠? 함수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P일 때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즉 fp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형태를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됐니? 자,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여기 한번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의 분리, 뭘 따질 거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는 뭘 따지겠다? 축. 축의 위치.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인데 P일 때의 함수값이죠. 자, P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얘를 경계라고 하겠습니다. 경계. 됐네? 그러니까 두근이 P보다 무엇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P라는 값을 우리가 경계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경계가 되는 부분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서 항상 이 3가지 내용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나가 볼게요. 요번엔 두근이 P보다 작대. 그럼 아래로 볼록인 꼴에서 알파, 베타 두근이 나와지는데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으려면 P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두근이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있게 되거든. 그럼 축이 P보다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작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함수값을 따진다라고 했죠. 자, P일 때 함수값. 지금 그래프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P일 때 함수값 역시 양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FP가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 다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제 뭐 경계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자,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네가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두근이 P랑 Q 사이에 있으면 P가 요 정도, Q가 요 정도 있다라고 봅시다. P보다 Q가 큰 상황. 그랬을 때도 역시 얘네들을 다 따져줘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축이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축의 위치를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따져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이제는. 경계되는 부분을 PQ로 줬으니까 P일 때 함수값, Q일 때 함수값 둘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FP도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FQ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여러분 찾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볼 건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요거는 조금 달라. 자,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대. 이제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뭘 만족을 해야 되는가? 자, 아까 전에 그 부호 관련된 부분에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판별식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두근에 뭐만 썼냐면 곱만 써줬습니다. 됐죠?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얘가. 무엇이냐면 이때는요, 요 세 개 중에서 이것만 밝혀주면 됩니다. 경계의 함수값만. 왜냐면 봐봐, 경계의 함수값 그러면 일단 P일 때 함수값을 보면은 이 아래쪽에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FP가 0보다 무엇하다? 작다. 요것만 밝혀주면 되는 거야. 왜 쌤? 판별식은요? 자,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걸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이 있고 아래로 볼록이면 이 밑에 있고 점이 여기 있으면 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무조건 몇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쌤 축은요. 축은 쌤이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금 P를 이쪽에다 나타냈지. 얘들아, P가 두근 사이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P가 축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P가 두근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축보다 P가 더 큰 쪽에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힌트만 가지고서는 축의 위치도 우리가 안 써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해서 요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는데 이거 뭐 이때마다 이걸 갖다 다 싹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관련된 게 나오면 항상 몇 가지 것을 따져준다?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의 함수값.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웬만해선 다 따져주는 건데 쌤이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거랑은 순서를 세 번째, 네 번째를 바꿔놨어요. 알겠죠? 자, 봐봐.
1번부터 해서 3번까지는 셋 다 따져주고 있지.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그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만 따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지어주냐면,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자.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함수값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요거를 책에 적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써줘야 되고요.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자,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뭐만 판단을 한다? 함수값.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없으면 뭘 판단해야 될까? 셋 다 판단해야 되는 거야. 봐봐. 두 근이 알파, 베타죠. 경계되는 부분이 두 근 사이에 있습니까? 없어요.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함수값만 확인하는 거야. 두 근 사이에 경계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두 근 사이에 경계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셋 다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두 근 사이에 경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딱 뭐만 판단해준다? 함수값만 판단해준다. 아셨나요? 자,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요거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만약에 두 근이 있는데 알파, 베타가 있는데 P가 하나가 여기 있고 Q가 여기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뭘 사용을 해야 되냐? 이게 우선시예요.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무조건 뭐만 판단하라고? 함수값만 판단하라고. 자,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어, 없어? 있어. 알겠니? 그러면 P일 때 함수값이랑 Q일 때 함수값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P일 때 함수값은 0보다 무엇하다? 작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Q일 때 함수값은 0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문제 풀 때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풀어놓고 조합해야 되게 좀 짜증나기도 한데 뭐 어쩔 때 뭘 쓰는지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딱 이걸로 결정 지어 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필기해 주시고요. 우리 뒤쪽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같이 23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에 대한 부호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부호 관련된 거는 판별식, 합, 곱, 요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양수가 되기 위한 K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양수. 일단 양수인 근이 있어야 되니까 실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판별식 써주게 됩니다. 자, 짝수근의 판별식 쓸게요. B' 제곱 합시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오케이. 요렇게 이제 되겠고요. K제곱 2K 빼기 K니까 K.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얘가 0보다 무엇 해야 되냐면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1, 2, 마이너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이에요. 자, 두근의 합 요거 보고 불러봐야 돼. 부호 반대인 거 알고 있죠? 자, 두근의 합 관련된 식을 적어주면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돼. 즉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근의 뭘 확인하냐? 곱을 확인을 해줄 거예요.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k 플러스 3이 나오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알겠죠? 자,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차분히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일단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이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또 공통 범위 찾아주면 돼.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면서 지금 여기는 공통된 범위가 없고 1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요거 자체가 공통범위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거 맞지? 한 번만 혹여나 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요런 범위 안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쭉 가. 그럼 결국 여기 부분이 다 공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부분의 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두 번째, 둘 다 음수인 경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여기에서 풀었던 것 중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판별식 D 0보다 무엇 해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둘 다 음수면 곱했을 때도 0보다 무엇 해야 됩니까? 커야 되니까, 자, 우리가 요거랑 요거는 좀 갖다가 씁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해당하는 두근의 합. 됐니? 두근의 합이 아까 이거 나왔는데, 음수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얘랑 얘의 공통범위 찾아볼 거야. 자, 봐봐. 얘랑 얘의 공통범위 먼저 찾아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 범위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공통범위. 여기만 공통이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안 되면 수직선 나타내 봐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부호인데, 서로 다른 부호는 이 셋 다 확인을 한다? 아니죠. 뭐만 확인하는 거야? 곱만 확인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곱 k 플러스 3이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결국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 내용들 한번 잘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근해 분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1보다 크다. 아,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구나.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면 판별식, 축, 함수값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판별식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짝수근의 판별식 씁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자, 요렇게 전개해 주고 얘가 0보다 무엇 해야 되냐?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등호 안 써도 돼요. 자, 근이 1 또는 3 나오죠? 가장자리니까 A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로는 축이에요. 축. 여러분 그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걸 아까 앞에서 쌤이 살짝 얘기를 안 해줬는데
2차 함수 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공식화해서 우리가 암기를 요 정도는 했었습니다. 됐니?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자, 요걸 통해서 볼 건데, 자, 축의 방정식을 한번 써봐. 마이너스 2a분의 a에 해당하는 게 1이에요. 알겠죠? 요 a가 2a가 아니라 a, b, c 알고 있죠?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로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얘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낫겠다. 그래프 안 그렸네, 그치? 아래로 볼록인 두 근이 1보다 큰 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축이 여기 있게 되겠죠? 그럼 축은 1보다 뭐 한 쪽이 있을까? 축이 1보다 어떤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이 더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 축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얼마 나와지죠? A가 나와지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수값 따질 거예요. 자, 기존에 여기 있던 좌변을 fx 2차 함수라고 이제 따져준다면, 자, 1일 때 보세요. 1일 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니까 함수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점이 위에 있으니까 양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의 값이 0보다 무엇하다? 크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1을 대입을 할게요. 1 대입해주면 1-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고요. 2a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어쨌든 2번, 3번은 그냥 똑같은 범위 나와지는 거고, 그럼 이제 얘랑 얘의 공통된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보다 큰 거랑은 공통범위 없습니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싹 다 공통범위로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쓴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그냥 풀이하는 게 조금 귀찮다 뿐이지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25번 풀어볼게요. 자,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그래프를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근데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판별식, 축, 함수값 다 따질 겁니다. 아까 쌤이 필기시켜줬던 거 있죠. 두 근 사이에 경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셋 다 따줘야 돼. 알겠죠? 자, 첫 번째로 판별식 씁니다. b제곱,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ac 그럼 부호 플러스에 m-1 자, 정리 쭉 해줍니다. m제곱 플러스 8m 4 빼기 4니까 없어져.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두근이 0과 마이너스 8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 판별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을 볼 건데, 자,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축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야.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공식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와지지? 그럼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얘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확인되죠? 자, 풀어볼게요. 일단은 2를 곱해서 분자에 남은 m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고, 자, m값의 범위 구하려면 그렇지, 마이너스 2를 해주면 m은 이렇게 범위가 나와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따질 건데, 세 번째로는 함수값이에요.
근데 지금 경계되는 부분이 0과 2 사이니까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둘 다 확인해야 됩니다. 0일 때 함수값 양수, 음수? 양수고요. 2일 때 함수값 양수, 음수?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항상 양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F0. 자, 역시 여기 있는 식을 fx라고 잡아주고 f0이 0보다 커야 돼. 0 들어가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적을 전개해서 이렇게 바로 씁시다. 따라서 m은 1보다 작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f2도 해줘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 자, 2를 대입을 합시다. 자,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m 플러스 2 뒤에 건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m 그리고 여기 4 빼기 4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m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요거의 공통 범위를 다 얘기를 해야 돼. 자, 헷갈리면 수직선 나타내시고요. 자, 하나하나 찾아갈게. 얘랑 얘의 공통 범위.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얘가 공통 범위야. 됐니?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찾아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됐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거랑 이거의 공통 범위 찾아야 돼. 여기 안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랑 얘의 공통 범위. 따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오케이. 쌤이 필수예제 문제를 이제 다 풀어줬는데 그 밑에 231페이지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밑에 27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78번. 근의 분리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어쨌든 근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두 문제나 했는데 왜 이걸 하나 더 하냐? 아까 그 강조한 부분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위치 관련됐을 때 함수값만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 경우인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2차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 자, 두 근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쌤이 아까 저기 필기시켜 줬잖아요.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뭐만 확인을 해주겠다? 함수값만 확인을 해주겠다. 즉 2일 때 함수값은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무엇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해주면 끝나는 거야. 판별식, 축의 위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해서 바로 대입해서 마무리하자. 여기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m-4의 제곱 플러스 2m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m 곱해지면 플러스 16m인데 뒤에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16 마이너스 32 계산하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주시고요. 플러스 14 부등호 바뀌고 2, 7 마마하면 딱 2랑 7 근이 나와지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가장자리니까 m은 2보다 작고 또는 m은 7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정리 잘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자, 둘 다 진짜 각각 시험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고요. 아까 쌤이 포인트 짚어준 것들 잘 기억해서 문제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